이제 어떤 내 그러니까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었을 때 이제 비교가 필요해서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해 가지고 compare to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만들면 문제점은 뭐냐면은 객체를 비교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죠. 학생이 있으면 학생 이름 갖고 비교하고도 싶고 학번 갖고도 비교하고 싶고 뭐 다양하게 비교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페어 툴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그 방법으로 고정되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레이 소트 같은 거에다가 스튜던스라고 하는 학생 객체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은 학생에 정의되어 있는 수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버전의 정렬 함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교할 때 쓸 비교 함수를 여기에 전달해 줘야 돼요. 함수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자바에서는 함수를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해 가지고 객체를 전달했고 그럼 이 객체에 있는 컴페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들을 비교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바 8 이후에는 람다 표현식, 즉 함수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간결화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compare to는 특정한 비교 방법으로 고정이 되고 그렇게 고정이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쓰고 싶으면은 그 다른 방법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함수만 이제 필요할 때 전달해 가지고 비교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compare to가 아닌 다른 함수를 이용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이 compare to의 문제는 뭐냐면 상속 관계에서 이제 compare to를 구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son 클래스가 있고 그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student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person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미 comparable 구체화 가지고 person을 비교하는 compare to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객체는 학생 클래스는 compare to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아니에요? 이게 없어도 가지고 있는 애죠. 그렇죠?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갖고 있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도 자동적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 메소드를 부모가 만든 걸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학생은 안 만들더라도 요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학생 클래스를 만들면서 부모가 만들어 놓은 person에 있는 compare to가 맞지 않아.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재정의를 할 때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규칙이 뭐냐면은 매개 변수의 타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반환 타입은 더 특수화시킬 수 있지만 재정의할 때 반환 타입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객체를 만들더라도 이 타입을 student로 못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person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원래는 템플릿이 도입됐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타입 변환하는 게 필요 없다 그랬죠. 예전에 오브젝트를 썼었는데 이제 오브젝트를 쓰지 않고 그 클래스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상속 관계에서는 상위 메소드가 이미 컴퓨터를 만들고 있으면은 그 타입으로 재정의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안에서 둘 다 뭐가 필요해요? 타입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썼을 때 보면은 comparable t가 아니라 여기 물음표 슈퍼 t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클래스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이 compare to student가 아니라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부모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요 문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 문법에 대해서는 이제 템플릿 가서 더 설명하겠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냐 하면은 이제 보통 상속 관계에서 자식 클래스가 자기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정의하지 못하고 부모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표시 인터페이스. 표시 인터페이스. 그래서 표시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보는 것처럼 메소드를 하나도 선언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표시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애를 만들면 무슨 도움이 될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서 implement 상징 어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A 클래스를 정의할 때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원래는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놨으면 얘를 만들면서 뭘 해줘야 돼? 보통 거기에 있는 메소드를 정의해 줘야 되겠죠. 안 하면 얘가 추상 클래스가 되니까 정의를 해줘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할 거 없어. 그냥 implement 쓰고 땡이야. 그럼 implement 상징업을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뭘 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할 수가 있어요. A instance of 상징어블. 어떤 애가 상징어블인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모든 클래스는 implement 상징어블 해놓고 내가 만든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할까? 필요 없죠. 그런 건.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런 비슷한 목적으로 표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시 인터페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serializable이라는 게 있고 clonab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erializable은 어디에서 쓰이냐면 파일 처리할 때 쓰입니다. 파일 처리할 때 쓰이는 거고 clonable은 객체를 복제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serializable은 어떤 용도냐면은 이제 우리가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기능을 쓰고 싶으면은 클래스를 에다가 뭘 하게 되냐면 implement serializable이라고 써요. 그러면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 클래스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 문제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은 내 클래스는 그 자바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지 말지를 뭘로 이용해서 쓰고 있으냐면은 표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클래스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저장할 필요가 있으면 implement serializable 해주면 알아서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함수를 부르면 내 객체를 잘 저장해 줘요. 근데 내 거는 저장할 필요가 없고 저장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serializable을 implement 안 하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가 내 클래스 객체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또 저장할 수 있겠지만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에서는 serializable한 객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serializable한 객체인 경우에도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빈 표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론어블은 이제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인데 클론이라는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있어요.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굳이 클론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클론을 거기다 안 넣고 있습니다. 왜? 오브젝트 이미 있으니까 모든 애들이 물려받아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돼. 근데 이제 쓸 필요가 있어서 클론오버를 빈 메소드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는 클론을 갖고 있죠. 메소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클론오버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브젝트가 클론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오브젝트, 임플리멘트, 클론오버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자바에 있는 모든 애들이 클론오버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의 후손이니까 오브젝트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다 그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클론을 갖고 있어도 클론 오버를 구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는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클론이 그 표시 인터페이스 된 이유하고 serializedly 표시 인터페이스 된 이유가 조금은 다르고요. 클론 오버는 이제 12장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serializable은 15장까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15장 가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표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여기 메소드가 하나도 없지만 실제로는 메소드가 여기가 있어요. 어떤 메소드가 있는 거냐면 오브젝트가 제공하는 퍼블릭 메소드는 자동으로 다 모든 인터페이스에 그 시스템에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페이스 리모컨 갖고는 오브젝트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이런 것들은 다 인터페이스 리모컨을 가지고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론은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지만 퍼블릭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데 나머지 것들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너블과 오브젝트, 이 클론의 문제는 12장 가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도 냈었지만 이제 그 자바 8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자바 8인가? 어쨌든 자바 8 맞을 거예요. 하여튼 자바 8부터는 이제 원래는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메소드를 정의할 때 앞에다가 디폴트라는 키워드로 수식하게끔 해놨고 그런 메소드들을 기본 메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소드를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추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클래스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재정의할 수가 있고 선언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언으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겠죠. 이제 거부하는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이런 디폴트 메소드라는 걸 통해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뭘 안 갖고 있냐면 상태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인 거죠.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 어떤 클래스들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해서 뭔가 유용한 함수를 디폴트 함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메소드와 클래스에 정의되는 일반 메소드와 기본 메소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둘 다 공통적으로 몸체를 가지고 있고 디스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기본 메소드에서는 이 디스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디스를 통해서 어떤 상태, 어떤 멤버 변수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요. 예외 발생 가능하며 예외를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 메소드는. 그래서 보통은 선택적으로 정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메소드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디폴트 메소드로 얘네들을 다 선언만 해놓으면 4개를 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4개를 다 무조건 만들 필요가 없고 몇 개는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만들어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폴트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디폴트 메소드로 정의할 때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디폴트를. 그러면 밑에 있는 그걸 구현한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호출해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필요한 애들은 자기에 맞게끔 재정의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예외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현하지 않은 애들은 그걸 부르면 요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예외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와 빈 메소드로 디폴트를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냈지만 이제 아니 그 시험하고 상관없는 예지구나. 근데 이렇게 이제 기본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바에서는 원래 없었던 C++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다중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A에도 똑같은 메소드가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고 B에도 그 똑같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임플리멘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선언만 되어 있으면 똑같은 걸 선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가 되어 있는 두 개의 메소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모호하게 되겠죠.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C가 이런 식으로 A, B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은 얘는 fu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C 객체에서 fu를 부르면 얘를 부를지 모르니까 저건 허용을 안 합니다. 문법 오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B를 내가 저걸 구체화하면은 문제가 없게끔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얘에 맞는 다른 걸로 구현을 해도 되거나 아니면 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super.fu 아니면 B를 부르고 싶다. 그럼 B.super.fu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A, B를 구현하고 있는데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X에 우연히 또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3개 갖고 있습니다. 3개 갖고 있는데 자바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클래스를 우선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X를 상속받은 fu가 인터페이스로서 물려받은 것보다는 우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윈 룰은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거가 있고 인터페이스로 물려받은 거 있으면 2개가 존재하지만 문제를 안 삼아요. 왜? 뭘 우선해요?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걸 더 우선하는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는 원래 인터페이스도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죠. 확장할 때 이제 여기서 디폴트를 또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 디폴트 메소드는 빈 메소드나 예외를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 용도인데 가끔은 유용한 일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상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지만 상태를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공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드는 인터페이스라 그러면 isempty를 보통 갖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 메소드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0이면 isempty.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컬렉션에는 안 만들어도 되죠. isempty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기본 메소드가 유용한 어떤 메소드, 코드 중복을 어떤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예외적인 거고 요 경우도 보면은
set, get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어떤 애가 올지 몰라도 get을 통해서 그 값들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et 갖고 델타와 한 다음에 다시 설정해주는, 그래서 move 메소드를 디폴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되게 예외적인 거지만 이제 유용하게 디폴트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그 중간 시험에 나왔던 그런 예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래 A의 fu라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X와 Y가 쟤를 구체화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인터페이스에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fu만 있는 게 아니라 bar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bar를 넣었을 때 만약에 이게 없어. 디폴트 넣지 않고 그냥 선언만 했어요. 선언만 하면은 X와 Y는 컴파일하면 어떻게 돼? 다 문법 오류가 나요. 왜? bar을 재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잘 쓰던 인터페이스에 어떤 메소드를 추가하는 순간 기존에 그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모든 애들은 그거를 조치를 안 취해주는 한 다 문법적으로 에러가 납니다. 근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추가를 하는데 디폴트로 추가하는 거예요. 디폴트로 추가를 하면은 기존 애들을 컴파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의무적으로 bar을 재정의할 이유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메소드는 왜 자바에서 도입했냐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개선할 때, 즉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때 기존 소스들의 어떤 덜 영향을 주고 문제를 안 일으키고 확장하고 싶어서 이제 디폴트 메소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폴트를 도입하게 되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얘는 만약에 바가 필요하면 이제 바를 재정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객체지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B extends A 해가지고 바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 2를 쓰면 A는 바가 필요 없는 애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하면 돼? implements A가 아니라 뭘 하면 돼요? implements B로 바꾸고 바를 추가하면 돼요. 근데 얘는 X는 원래 어차피 바꿔줘야 되는 거지.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애야. 바가 필요한 애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원래는 객체지향 측면에서 보면은 더 바람직한 애인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어떤 인터페이스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드를 추가할 때도 효과적이지만 메소드를 제거할 때도 좀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fu와 바가 있었는데 이제 바를 빼고 싶어. 그러면 그냥 없애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디폴트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새롭게 A를 만드는 사용자들은 바를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없애는 데도 이 디폴트가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실제 자바 라이브러리 보면은 예전에는 있던 메소드를 디폴트로 바꿔서 지금은 그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그 메소드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구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의 도입은 기존 인터페이스를 메소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좀 유용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8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이 디폴트 메소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고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프라이빗 메소드는 왜 필요하냐? 이제 디폴트만 쭉 넣을 수 있는데 얘네들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 있어서 모듈화해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 모듈에 추가하는 순간 햄도 이 인터페이스의 어떤 공개 메소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공개 메소드가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거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기능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뭘 제공했냐면 프라이빗 해가지고 요 내부적으로 쓰는 어떤 요소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모듈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메소드가 이제 자바 9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메소드가 도입된 이유는 디폴트 메소드 복잡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내부적 모듈화 긴 함수를 모듈화할 때 이제 프라이빗을 쓰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인터페이스에 이제 스태틱 메소드 정의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메소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태틱 메소드도 필요하면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게 해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좋아진 점은 뭐냐면은 보통 예전에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는 애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만 갖고 있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라이브러리가 인터페이스, 유틸리티 클래스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얘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서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이제 그 인터페이스 구체화한 클래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스태틱 메소드를 여기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인터페이스 하나, 스태틱 클래스, 아니, 유틸리티 클래스 하나, 두 개 만들지 않고 인터페이스만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나중에 14장 가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도 스태틱 메소드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